그분이 자기 남편과 연애를 어떻게 했는지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이 불편해하는 것 같다며 사과를 할 때 조용히 내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이름까지 들어가면 노딱이라 이름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만 유튜브 인공지능을 피할 수 있을까 몹시 궁금해집니다. 만약 광고가 안 나오면 아, 걸렸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자기 검열이라고 하죠. 추억의 명장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조심하겠습니다.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조용히 내조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그분은 충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히 매우 은밀하게 지극히 개인적인 편리성에 중점을 두어 내조하고 있습니다. JTBC가 단독 보도한 기사를 보면 기사의 분량이나 깊이에서 아쉽긴 해도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언론 장악을 시도할 때 주도했던 인물이 당선인 언론 특보로 내정되었습니다. 몇몇 언론에서 된통당했다 여기는 그분의 강력한 주장으로 취임 후 첫 번째 국정과제가 MB 석방과 언론 장악이 될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JTBC 기사를 보면 인수위에서 한남동 공관을 검토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남동 외교공관은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하고 공관은 한남동 외교공관으로 하면 된다는 전직 국방장관이자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씨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김관진 씨에게 건의를 받고 이틀 만에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발표하면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그 누군가의 사전 검토가 없어서인지 한남동 외교공관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인수위는 참모총장 공관을 대통령 관저 후보지로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참모총장 공관은 어떤 분 마음에 긍정적이지 못했나 봅니다. 그분이 마땅치 않아 하자 취임일은 다가오는데 인수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거론했던 외교장관 공관이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곳으로 말씀드려 보시죠. 노심초사하던 당선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지만 외교 공백 따위는 염려되지 않았습니다. 안보 공백도 개무시하는 판에 그까짓 외교 공백을 걱정할 만큼 당선인과 인수위는 소인배들이 아닙니다. 연쇄 이동으로 천문학적인 불필요한 세금이 사용되지만 어차피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잘하면 이권을 챙길 수도 있는 일이기에 나가라는 인수위라는 곳에서도 나가야 하는 해당 부처 결정권자들도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처들이 검찰의 3분의 1만큼이라도 반발한다면 이런 일은 성사가 불가능한 일이겠죠. 당선인 소리 듣는 분이 매우 가까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하죠. 한번 가보시고 괜찮은지 말씀해 주세요. 당선인의 말을 들은 이분은 예쁘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혈혈단신으로 다녀가셨는지 풍수를 본다며 누구를 대동했는지는 JTBC 기사에는 안 나오지만 그분은 기꺼이 귀하신 몸을 움직이는 성은을 베푸시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꼼꼼히 외교 공관을 살피신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흡족하네요. 정원이 아주 좋아요. 이 몸은 흡족하다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거길 왜 갔을까요? 운이 좋으면 5년 동안 살게 될 곳이고 갑자기 검찰 경찰이 정신 차리는 시간이 와버리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당선되기 전부터 알아서 긴다는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이 적중할 만큼 예지력을 지니신 이분은 그들은 정신 차릴 일 없다 여기면서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이 살게 될 곳이어서 관심이 많으셨던 것입니다. 이 분이 다녀가신 이날 이후 인수위에서는 발등에 불은 꺼졌다며 안도했지만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을 검토하겠다 발표하면서 참모총장 공관이 안 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하겠다던 참모총장 공관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력 순위 9위이면서 군사력 6위의 국가이고 국방비를 한 해 52조나 쓰는 대한민국에서 참모총장이 머무는 공관은 언제부터인지 비가 새고 있고 참모총장은 군인 특성상 비가 오는 날에도 비가 새는 곳에서 불평 없이 사용했지만 차기 대통령은 비가 새는 곳에 사는 걸 싫어하고 참모총장 공관은 너무 낡아 사람이 살기 부적합해서 재건축에 준하는 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상태로는 대통령 관저로 이용할 수 없다 발표했습니다. 참모총장은 국군의 수장입니다. 국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새서 거주가 어려운 곳이 참모총장의 공관이고 재건축에 준하는 공사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니 망연자실해집니다. 이런 상태로는 대통령 관저로 이용할 수 없다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참모총장은 그곳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옥상 방수와 외벽 방수 비용이 대체 어느 정도 들기에 보수를 하지 못하고 비를 맞으며 참아야 했을까요? 공병대가 버젓이 있는데 비가 새는 곳에서 근무할 만큼 우리나라 별들이 바보라는 것인지 인수위 발표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 중요 재산 목록 1위입니다. 1위는 국민 아닌가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국민은 소유주이지 재산이 아닙니다. 모든 행적은 1급 기밀이며 모든 우선순위에서 모든 양보를 받아 움직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힘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지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대통령과 관련된 일에서는 국가 위상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욕하고 나무라고 비판하는 건 내부에서 우리 국민이 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 정상이나 외교 사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대접을 받아선 안 됩니다. 스스로 시간 제약을 만들어 제사가 아닌 잿밥에 충실하게 되면 나중에는 왜 그런 일을 하려 하는지 본래 추진 이유였던 목적이 불분명해집니다. 이런 현상을 사자성어로 주객이 전도된다고 말합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자들이 결코 해서 안 되는 것이 주객전도입니다. 집무실이나 관저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일들처럼 임기가 시작된 후에도 반복된다면 소홀하거나 실수하여 무시당하거나 얕보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무시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무시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에 미국과 일본의 머리를 숙이면 개인이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머리를 숙인 것이며 미국이나 일본,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정치인이나 대통령 개인을 지칭하지 않고 한국 국민 전체가 이렇네 저렇네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무시당하는 국민이 아닙니다.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쪽으로 차별받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를 결정하는 일에서 대통령 인수위는 사전에 방문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발표부터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조용한 내조를 다짐한 그분의 결정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 집을 찾아보는 것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개인이 이사하거나 할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당선인과 인수위가 결정하는 모든 일은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 전반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당장에 다자간 외교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외교 사절을 중국집에 불러 모으거나 스타벅스에 불러 모아 정책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아무런 권한이 없고 발언권과 결정권이 없는 그분이 공정 영역에서 나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날에 노인정을 가든지 고아원을 가든지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인수위가 대통령이 머무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면서 참모총장 공관을 검토 대상에서 지우고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그분에게 낙점된 사실을 감춘 채 참모총장 공관은 대통령 관저로 이용할 수 없어서 외교장관 공관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분이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 왕림하셨다면 참모총장 공관에도 왕림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을까요? 졸지에 공관을 잃어버린 차기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분과 외교부 직원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치를 곳이 없으니 앞으로 공관 행사가 없다면서 편해진 업무의 만세를 부르고 있을까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바쁜 행보를 보여야 하는 부처가 외교부입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 사절을 초청하고 우리 정부의 기조를 설명하고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받아내야 하는 곳이 외교부입니다. 그런 일을 정권이 교체되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해야 하는 곳이 외교부입니다. 궁금TV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어차피 당선인 고집을 꺾을 방법이 없으니 원하는 대로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장관 공관을 쓰도록 하되
이동해야 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낭비하는 일도 막고 안보와 외교 업무에서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청와대로 외교부와 국방부가 이전하도록 두 부처를 청와대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